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딱 한 줄짜리 그 예외 조항 때문입니까? 네, 그 딱 한 줄짜리 예외 조항 때문에 국회 결산까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검증한 내용은 이겁니다. 과거부터 관행이었다? 사실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개념은요, 1961년부터 발견이 됩니다. 보위태세 강화 목적으로 치안비, 정보활동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1973년에는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아무 근거 서류 없이 예산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사정권 끝난 뒤인 1994년부터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지급의 국가정보원인데 특수활동비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이건 예산의 그 변천이고 네. 이 예산을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거 한번 보시죠. 1977년입니다. 계산증명규칙 감사원의 제15조에 따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예외 조항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세금을 낸 국민은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길이 없게 된 겁니다. 2004년에 대법원은요, 국회가 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네. 기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 참여 또 국정 투명성을 희생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대부분의 기관과 국회, 특히 권력기관까지 이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 견제의 기능이 무뎌질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닌 건지 생각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비밀과 기밀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외 조항 뒤에 숨어서 모든 활동비를 아무런 감독 없이 쓰는 거는 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그 노래는 제발 부르지 마세요입니다. 노래 가사 같네요. 예. 예. 오늘 가장 많이 불렸을 노래죠. 바로 이물리안 행진곡인데요.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9년간 이물리안 행진곡은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재창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그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밝혔었는데 먼저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군요. 예. 예. 이 노래는 오늘도 보시지만 우리 보훈 단체들이 강력 반대합니다. 여기는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예, 지난해 딱 오늘 얘기인데요. 예. 보훈단체가 반대해서 그렇다. 누가 반대한다는 건 정확하게요? 예, 보훈단체라고 했는데 예. 조금은 애매한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누가 반대했는지 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그 사람은 오늘 하태경 의원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증언인데 하태경 의원은 이물리안 행진곡이 북한 관련 노래가 아니다면서 몇 년 전부터 재창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지난 정부 초기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본인이 계속 노래를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예,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 그 재창 요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싫어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유를 묻자 운동가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가요잖아요. 라는 대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태경 의원에게 이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뭐 옛일이라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념식에서 총리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난 정부 때 총리가 참석했는데 재창곡이 된다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노래를 총리가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이 때문에 반대가 되고 재창곡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근데 뭐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만 안 불렀던 것도 아니고 예, 그 전에도 안 불렀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생가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예, 이거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 얘기인데요. 사진을 한 장 볼 텐데
지금 저 집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입니다. 예. 경남 거제 남정마을에 있는데 저 집의 작은 방에서 태어날 때 월세를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예. 합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천 명 이상이 찾았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저 생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날 때 탯줄을 잘랐던 어르신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오늘 관계자가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향후에 생가를 매입해서 보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물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이제 뭐 임기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청와대에서 더 부담스러워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박수현 대변인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급한 일,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지금 그 문제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은 생가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뭐 지난 정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예. 각종 기념관도 짓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진 그 장면 보니까 그 집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그래서 생가를 복원한다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호화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 거제시장은 우선 그건 아니다. 형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정부에는 특히 이런 게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념관이 곳곳에서 건립됐고요. 예. 행사도 많았는데 구미시에서 특히 많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학교 가는 길이라는 행사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을 따라 걷기를 하는 거였고 아, 그렇군요. 예, 저 뒤에 있는 소나무가 대통령 소나무라는 건데 건강기원 막걸리 주기라는 행사를 하기도 아, 했습니다. 소나무예요? 예, 소나무에 저렇게 실제 막걸리를 줬습니다. 예. 뭔 효과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소나무가 막걸리 찌꺼기가 들어가면 좀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걸 또 찾아봤습니까? 예. 저도 궁금해서 예. 예, 그렇겠죠. 저라도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백로처럼 살 수 있었지만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최근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꾼 김성태 의원이 탈당 이후에 처음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한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에서 백로처럼 독야청청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병든 보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자유한국당을 저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예. 예, 나름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 아침에 여기서 원래 그 안민석 그 의원하고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코너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정 출연인데 오늘 20일 만에 나온 겁니다. 예. 물론 왜 그동안 안 나왔냐라는 거는 본인이 좀 자숙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예. 그 뭐 하여간 두 달 전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면서요, 이 예. 얘기가. 두 달 전 말을 직접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했던 자유한국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소멸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두 달 전만 해도 소멸시켜야 된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이제 재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백로가 되고 백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진행자가 그래도 다른 조류 아니냐 그러면서 새 타령을 배경음악으로 틀기도 했습니다. 아, 노래 틀었대요? 예. 예. 뉴스공장 답네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곳곳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날도 건조하고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셜 라이브 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역시 방송이 되는데 오늘은 사회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만 듣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소셜 라이브 들어야죠. 박소영 기자하고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진 기자는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연 씨도. 네.
네. 두 사람이 쓰세요? 네. 네. 가까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오늘은? 오늘 1980년 5월 18일 아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기존 앞서 오늘이 보도도 또 그날이니까. 네, 예. 했으니까요. 소셜 라이브도 그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 앞에서 저희 신진 기자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1980년대 그때 얼마 전에 이순을 지내셨잖아요. 그때 연세가 저희 사장은 어떻게 되셨죠? 그때는 연세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몇 살인가? 25이네. 25. 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고 혹시 광주의 소식을 들으실 수 있으셨나요? 광주 소식은 많이 통제가 돼 있었죠 그 당시에도. 저는 뭐 더더욱 좀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군인이었으니까. 예. 뭐 물론 다른 지역에 근무하긴 했죠. 그래서 건네들 그런 얘기들은 뭐 좀 있긴 있는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그걸 다 이제 사실로 딱 받아들여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있고. 근데 아무튼 보도 통제는 돼 있었고 저희들한테는 더 정보가 좀 적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고요. 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그게 5월이었잖아요. 6월부터인가 군대 제가 있던 군대 뭐 아마 전군이 다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새로운 훈련 과목이 생겨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을 훈련을 무슨 훈련이냐고요? 지금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름이 훈련 이름이 충정작전이었던 것으로 내 좀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면 나올 수 있어요. 예. 충정작전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충성을 다하는 예. 국가의 충성을 다하는 작전? 다하는 시간인가요? 네, 그건 너무 좀 단순한 해석인 것 같고 네. 뭐,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데모 진압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종 집회 시 그러니까 뭐 5.18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럴 필요성을 아마 정부에서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집회 및 시위 진압 작전을 훈련을 군에서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요즘 경찰이 그런 걸 훈련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그 당시는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군인이 나라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고 데모 진압 시위를 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게 기억에만 의존해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거를 뭐 경진대회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오래되긴 했습니다. 예. 뭐 종목이 있었나요? 경진대회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지금 뭐 집회가 있을 때 의경분들은 또 이제 방어 수준 정도잖아요. 예. 당연히 집회가 격하지 않으니까 예. 질서가 지켜지니까. 근데 당시 그럼 받으셨던 훈련은 그 이상일 수도 있었. 예. 어유 역시 신진 기자는 기자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소연 씨도 그렇지만 질문이 남다른데. 네. 예, 근데 그 정확한 내용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아무튼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5.18 민주묘시에서 열렸던 행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국가 행사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오늘 저희 타이틀 나갈 때도 그 오늘 생일이신 그분 사연이 잠깐 나갔잖아요. 네. 그때 앵커 브리핑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울컥하시는 듯한 느낌이 저희 느낌적인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그 뉴스는 낮에도 봤어요. 네, 그러셨어요. 예. 아니, 준비하셨을 때 저희 카메라 잡혔을 때 잠시 감정이 그건 뭐 조금 박소연 씨의 생각이시죠. 네. 예. 예. 좋습니다. 네. 다 됐죠? 네. 저희 이제는 안나경 씨. 아나운서는 제가 알기로 저와
동갑이기 때문에 맞아요. 당시 태어나지 맞아요. 않았죠. 태어나기 9년 전 네. 80년인데 저는 약간 그때 생각하고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부채감 같은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이런 당연한 자유 같은 게 있기까지, 그 자유가 있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그런 부채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또래들이 뭐 대학 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비슷한 심정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활동하시는 모습 네. 보면서 예. 안나경 씨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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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이 이제 저희는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블릿은 이거를 저희가 들었나요? 가운데. 가운데는 그냥 놔두고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세요. 네. 저희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실 준비하면서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아까 전에 안나경 앵커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제 기억은 저희 뭐 역사 공부를 배웠을 초중고 시절 저는 사실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던 기억이에요. 역사 선생님께서는 이건 나중에 너네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할 문제들이다라고 덮었어요. 사실 그래서 시험 과목에도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뭐 5.18 광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변환했는데요. 뭐 이럴 때 공부를 하는 심정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교과서 끝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았고 해도 약간 풀기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유족들이 살아 계시다는 거 얼마나 초절한 심정이라는 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넘어갔던 것 같은 저도 선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달라졌던 5.18 기념식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시면서 이렇게 국가 행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국가 행사를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다름이 지금 있었죠? 방금 역사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청소년분들이 봤다면 그 교과서보다도 훨씬 이제 잘 다가왔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0년 이상 이 기념식에 항상 참여하고 계신 선배, 취재를 하고 계신 선배를 통해서 당시 말씀을 들어보기는 하겠지만 어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이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유족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든지 유공자분들에게도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5.18 민주묘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9년 만에 재창을 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 계승이 이제 정의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대표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저희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 하루 종일 화제가 돼서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네. 그러면 10년 동안 저희 광주에서 그 5.18 행사를 취재하신 정직명 선배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네. 하는데요. 저희 지금 광주 현장에 계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전화를 계셨던- 하시는구나. 네. 연결해서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네. 전남병원에 지금 계시대요? 전남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방금 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예. 방금 전에 뉴스룸에 그 외과대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화 받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배 안녕하세요. 저 신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진명 선배세요? 네 지금 얼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배 사진 괜찮으세요? 사진이 와이프가 입을 너무 가려서. 진짜? 네, 서둘러 사진을 준비하는 바람에 열심히 캡처를 해봤는데 선배 마음이 조금 선배 실물보다 좀 아쉽게 훨씬 캡처가 된 것 같습니다. 멋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오랜 기간 취재를 하셨지만 오늘 좀 달랐던 점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5.18 기념식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뭐 앞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라는 게 오늘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거는 많이들 아실 테고, 두 번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전에 뭐 보통 한 3,000명이 좀 못 되거나 이제 그 기념식장 보면 자리도 많이 비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참석자들, 시민들, 뭐 전국에서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고, 또 그늘마다 곳곳에 이제 또 자리를 잡고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재밌었던 게 대통령이 이제 참석한 거, 뭐 이거는 뭐 4년 만에 있었던 일이다 해서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었고,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경호가 좀 낮아졌다, 뭐 열린 경호를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제법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랑 이제 경호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이제 그 묘지에 왔던 참석자분들이 이 경호원들 아니면 뭐 사복경찰인지 모르겠지만 셀카를 찍는 모습들이 제법 보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이었고, 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 묘지에 직접 참배하는 경우도, 오늘 이제 기념식 마치고 나서 참배하는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달라진 모습들, 되게 이제 활기차면서도 뭐랄까, 이게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좀 활기차고 좀 뭐 미래지향적이랄까, 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 오늘 하루였어요. 희망을 읽으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가졌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거기 참가하신 분들도 그런 반응이나 표정이 좀 달라졌던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되게 좀 감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되게 이제 곳곳에서 눈물을 좀 흘리시면서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슬퍼서 흘리는 그런 눈물은 당연히 아니겠, 이제 감격에 겹고 또 왠지 푹 받치는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의외로 오늘 타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강원도라든가 뭐 경기도, 뭐 대구, 굉장히 그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좀 너무 늦게 온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진즉에 한번 와봤어야 됐는데 뭐 이제 왔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대체적으로 공감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면. 네. 알겠습니다, 선배. 선배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배 개인적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 5.18에 대한 취재를 몇 년 정도 했을까요?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제 취재를 해왔는데, 이게 쭉 진행되고 왔던 것들이 이제 보이죠.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진행됐던 5.18, 이제 해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기념식에 와서 참석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와서 기념식 참석했다가 그 다음에 해부터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논란이 생긴 거죠. 뭐 식전 행사로 밀린다거나,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뭐 제창은 못하고 합창으로만 진행된다거나, 딱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전 대통령이 이제 하면서 또 첫 해는 또 오셨죠. 첫 해는 와가지고, 이게 또 그때는 나름대로 또 이제 그렇게 첫 해는 오고 하니까 되게 희망도 갖고 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또 그 뒤로는 오지도 않으면서 이게 점점 왜곡되는 것들이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지고, 또 광주 시민들은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고,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되게 그랬죠. 근데 그런 상처받는 가운데 이제 오늘이 왔어요. 이제 오늘이 왔는데, 이제 문재인 새 대통령이
참석하시면서 오늘 기념사를 했는데 이 기념사가 그 이전 정부에서는 뭐 기념사를 해봐야 한 4, 5분 정도였단 말이죠. 오늘 근데 오늘 13분. 기념사가 거의 한 15분 가까이? 네, 13분. 아마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용이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뭔가 이 아픔을 포용하고 좀 이해하고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주어지고, 굉장히 주변에서 보면, 현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가슴에 남는 뭐 기념사였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보면서 조금 희망을 갖고 이제 이곳 계신 분들은 앞으로는 잘 되겠지. 뭐 이전과 같은 그런 왜곡이라든가 역사 왜곡이라든가 5.18에 대한 폄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갖는 이제 그런 하루였다고 일단은 생각이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잘 이전과 같은 좀 그런 일은 없어지겠죠? 선배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진명 선배였습니다. 뭐 선배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그 왜곡과 폄훼가 심했던 그런 5.18 광주 관련 가짜뉴스는 이제 곧 신진 기자가 잠시 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있어서요,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전일빌딩 그리고 옛 전남도청 복원 관련해서 뭐 밀착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좀 더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키워드는요, 37년 만에 드러난 진실입니다. 어떤 진실일지 이제 진실과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주 동구 금남로 245, 이게 어떤 주소일까요? 바로 37년 만에 헬기 사격 총탄 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 주소입니다. 보시면요, 여기가 민주광장, 저희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요, 이거는 그 전남도청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전일빌딩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헐었어요.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럼 진실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총탄이 발견된 10층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여 있잖아요. 이게 다 총탄 흔적이에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총은이 발견된 겁니다. 이 10층에서 발견된 총은만 193개예요. 국가수가 이번에 발견한 게요. 여기는 그리고 다른 용도로는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그렇죠. 잠시 후 37년 만에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더 네. 총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국가폭력이 잔인했는지 예. 이 현장에 가면 정말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총은이 많습니다. 이곳에 발견된 총은만 10층에서만 193개, 그리고 건물 외벽까지 다 포함하면요, 그 앞에 뒤에 다 포함하면 245개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난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헬기가 공중에서 멈춘 후에 난사를 했다라는 게 국가수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밝힌. 정부가 이제까지 국방부가 총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줄곧 부인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과수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렇게 기둥을 보시면요, 정말 이 스티커, 동그란 스티커 하나하나가 총은입니다. 외벽이 일부 떨어져 나온 또 보이시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보면요, 제 거의 검지 한 마디만한 크기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파여 있어요. 어떻게 37년 만에 발견됐을까? 정말 누구나 궁금해하는 의문이에요. 신진 기자도 저도 물어봤지만 궁금하네요. 예. 그렇죠. 한번 네. 어떻게 37년 만에 발견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건물의 머릿돌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건물은 197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총은 지금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하 1층은 다방이 있고요. 1층에는 당구장, 그리고 문구, 탁구장, 그리고 편의점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10층은 80년 이후에 누구도 임대를 해주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아까도 보니까 10층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선배. 예, 건물이 아, 지금 그러네. 현재 10층은 없고요. 네. 그리고 저희 10층 엘리베이터가 9층까지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 10층은 저희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비밀의 방 같은 그쵸. 느낌이 드네요. 비밀의 방 문 앞에 붙어 있는 문패였어요. 글씨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네. 글씨잖아요. 그냥 신경 그대로 쓰는데, 그 예.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같이 현장에 가셨던 그 김희송 저희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렸다. 이제부터 알아내야 된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게 뭐 말씀드렸지만 국방부는 지금껏 총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줄곧 부인해 왔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졌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총기 사격은 과연 누가 지시를 했던 것인지 이제 알아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총원을 알려고 국가수가 조사를 했던 게 다른 곳도 있었어요. 국가수 타는 조사 다른 곳도 있었다. 이게 세 번째 저희의 키워드입니다. 과연 어디였을까요? 저희가 전입빌딩 사진을 찍은 옛 전남도청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식 건물로 바뀌었어요. 이곳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이라는 전시 기념관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신식 건물로 리모델링이 된 곳이죠.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여기를 국가수가 한번 총원 검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전입빌딩 총원 검사를 한 게 지난해 9월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전남도청은 총원을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국가수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의뢰를 한 문화전당에 돌아왔던 답변은 이미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총원을 찾기 어렵다. 식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리모델링이 된 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5.18 지금 현재 옛 전남도청은 지금 모습은 한 달 동안 그 다음 달 11일까지 임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볼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전시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었을 때는 1980년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의 모습을 잘 재현을 했다라고 미술관을 관람한 저로서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런데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집회가 250여일째 열리고 있습니다. 왜 열리냐? 왜 이런 전시는 좋다. 광주를 알리는 전시는 좋다. 하지만 왜 현장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전시를 굳이 해야 하느냐. 다른 건물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분들의 유족분들이 하시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예, 네. 가족분들과 관련 네. 다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5월 단체에서 집회를 250여일째 지난해 9월부터 집회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세요. 이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연은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수가 탄원 조사를 했는데 탄원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했던 게 리모델링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타깝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게 전남도청 후문이에요. 뒤쪽.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었던 공간이 방문자 센터가 있는 자리입니다. 즉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그리고 전남도청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요. 과거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그 시민군을 진압했을 때 경로를 따라가 보면 경찰청에서 전남도청으로 들어갔대요.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후문, 후벽에 있는 외관에 총기가 여러 발 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5월 단체층의 증언이고 많은 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조사도 없이 그냥 외벽을 칠해버렸다는 거죠. 페인트 칠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원형 복원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문화전당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전남도청은 전입 빌딩과 다르게 이미 최근까지 2005년도까지 전남도청 건물로서 운영이 됐던 곳이다. 그리고 수차례 지금 저희가 했었던 아시아 문화전당 그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던 그 전에도 한 여러 차례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탄원을 찾아보자 이런 목소리가 부족했대요.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런 목소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조사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저희에게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아니에요. 강의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1980년 5월 미완의 진실이라고 마지막 키워드를 준비해봤어요. 헬기 사격은 37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의 지금껏 부인의 정면 반박하는 정말 팩트죠. 초혼이 드러났다는 거. 하지만 누가 총기 사격을 지시했는지, 누가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라고 지시를 했는 건지 그거 아직도 밝혀야 할 저희의 과제입니다. 또한 이날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사망을 하였는지 정부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행방불명자 그리고 안매장 진실 그거 우리가 서서히 밝혀야 할 진실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5.18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두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배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방불명자 안매장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 행방불명자들은 그 5.18 민주화 운동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폭동을 일으키고 북한으로 간 어떤 간첩들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일어난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간략하게 네. 들었는데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예. 되게 유가족 울리는 가짜뉴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짜뉴스는 그동안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오늘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늘 5.18 당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37주년 당일에 이제 서울에서 집회와 여러 가지 안보 교육이라고 포장이 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사를 제가 수배와 함께 가보게 됐는데 거기서 각종 왜곡된 주장과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오전에 육군회관에서 열린 안보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열린 어떤 행사에서의 발언인데요. 왜 하필 오늘 열렸을까요? 안보교육이? 그러니까요. 이게 5.18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 자체가 안보교육이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실제로 거기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온 분도 계셨어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만 역사를 알 수 있다. 그럼 무슨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쪽 주최는 육사 총구국동지회라고 해서 어떤 퇴역 군인분들이 다수 계신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이 장소도 국방부 코앞에서 이루어졌고요. 먼저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주민 모두를 국가와 대적에 싸우도록 만들기 위한 모략 작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정장을 하고 말이야 나 북한군이요 하고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모략을 하기 위해서 선동 간첩으로 가진 위정을 하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들어와서 5.18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판단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선 사전.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선배도 약간 충격적이죠. 네. 이분이 앞서서 간첩 얘기를 한참 하셨어요. 간첩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그 당시에도 간첩이 있었는데 어떤 간첩이냐면 대놓고 싸우러 온 간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선동시켜서 내란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또 와해시키기 위한 간첩이었고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그런 간첩들이 일으켰던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네.
그걸 초등학생도 그 네,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다 들었다는 그리고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장소에서는 이런 유인물도 나눠줬어요.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죠. 이제 뭐 가산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의 95% 이상이 5.18 유공자의 자녀다. 실제로 이건 거짓 뉴스인 것으로 어떤 국가 가산점을 받는 보훈 대상자의 1%도 안 되는 걸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인물을 뿌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책자를 줬습니다. 그 지만원 씨, 그러니까 자칭 보수 농객인데 여러 차례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를 당하셨고 실제로 2002년에 법적인 처벌까지 받으셨던 분이 어떤 책을 낸 건데요. 여기서 이제 PPT를 통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냐면 여기 보시면 5.18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찍힌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바로 북한의 어떤 정치인이었던 황장혁, 고 황장혁 씨다. 결국 북한 간첩들이 내려와서 참 광주에 내려왔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냥 이거는 봐도 같은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미 팩트 체크해서 전해드렸지만 고 황장엽 장군이 아니라 지금 광주에 살아계신 분이셨고요. 당사자는 굉장히 분개하고 황당해했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북한의 간첩으로 지목을 많이 당했고 실제 그분들이 고소도 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요 현충원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오셨네요. 드신 분이 거의 수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이셨는데요.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주도의 내란 폭동, 진압한 계엄군 전사자들을 추모한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의 어떤 내란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문제의 지만원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애들, 북한 어린애들, 북한 노인들, 전부 배를 타고 그냥, 자기 안방 들어오듯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북한 특수군 600명과 그 다음에 공작 요원 600명,計 1200명 이상이 들어온 겁니다. 북한에서 한마디로 북한 간첩들이 몇백 명씩 배를 타고 광주로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폭동을 벌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진입하는 북한군을 막지 못한 우리 국방부를. 그렇죠.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주도한 폭동에 광주에 정신없는 개념 없는 분화비들이 동조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바로 5.18 묘지에 묻혀 있는. 이 발언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보시는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감정을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폄하를 넘어선 발언을 하셨고 이런 발언들이 거의 한 몇십 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까지 탄핵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친박 집회에서 항상 사회를 맡으셨던 손상대 사회자분입니다. 지금 당시 집회 시위를 폭력적으로 이끈 혐의로 수사도 받고 계신데요. 이분이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5.18 당시 강주에 곱빼기도 안 보였던 이런 인간들이 5.18 유공자가 돼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국비를 낭비시켰습니다. 네, 역시 아까 이 말씀드린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가짜뉴스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고요.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에 이런 게나 있는 이런 신문들 보지 마시고 방송도 보지 마시고 텔레비 팔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애국 유튜브 방송만으로 여러분의 옳은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언론 매체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자칭 보수단체에서 만드는 뉴스와 신문만을 봐라. 그게 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려 오늘 당일 현충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강의는 국방부 바로 코앞에서 이뤄진 퇴역 군인들의 현장이었고요. 그래서 가짜뉴스는 항상 화제가 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오늘 또 들고 온 이유는 저희 오늘 또 소셜라이브 주제가 또 앞으로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이제 5.18 정신이 계속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특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헌법에 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카톡방에 굉장히 많이 퍼진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의 노래다. 북한에서 만들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탈북자분들의 얘기로는 오히려 금지곡이다. 저항정신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됐죠. 이거는 오늘 집회에 나와달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다시 뭉쳐야 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좌빨 정부의 5.18 폭동을 헌법화하라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5.18이 어떤 북한의 업적이라는 거를 증거라면서 북한에서 모든 최고의 것은 5.18이란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북한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의 주제곡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 팩트 없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카톡방 서너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북한의 개입에 의해서 농락당했다. 아까 얘기를 한 북한군에 의해서 어리석고 개념이 없는 시민들이 선동당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런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네,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영상들 지만원 씨가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작된 영상들도 링크를 걸었고요. 역시 이것도 유공자분들에 대한 어떤 네,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발언들을 하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그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뭐 설문조사에서는 여기에 동의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든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터뷰 2개를 준비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말씀드렸지만 옛 전남도청 건물 내에서는 250여일째 지난해 9월부터 집회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5월 단체인데요.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안쪽에서 어머님 두 분을 뵀어요. 1980년 5월 아들을 잃으신 어머님이십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울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괜히 어머니 아프신 상처를 좀 건든 게 아닌가 되게 죄송한 마음에 그런 인터뷰를 진행할 때가 좀 가장 마음이 아픈데 어머니한테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다 했더니 오히려 어머님이 고맙다. 이렇게 울게 해줘서 고맙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인터뷰 좀 보내주고 여러 번 울어도 되니까 우리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두 손을 꼭 잡으셨는데 좀 구구절절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길지만 짧게 네. 들으면서 페이북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짧게 줄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제 어머님 조남이요. 제가 잘못 말씀드릴까봐 적어왔어요. 고 장재철 씨 어머니 김점래 씨입니다. 아들 장재철이 우리 아들 세상에 우리 새끼들을 시댁 차에다 싣고 갔다고 하고 거기다 그렇게 엊그저께만 해도 퍼떡퍼떡 뛰던 새끼를 나는 그렇게 죽여버려서 그때게 우리 지아이 사람 죽여놓고 이것들 폭도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나는 그 폭도 말을 듣고 오늘까지 우리 지아이 폭도 누명을 벗겨야 쓰겠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도 옛 전남도청 1층에 계십니다. 마지막에 나오셨던 어머님 조남은요, 고 문재학 씨 어머니 김길자 씨입니다. 네, 이분들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아들이 폭도라고 불리는 거에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안고 계십니다. 멍을 맞습니다. 풀어드려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인터뷰들을 보니까 오늘 제가 취재했던 그런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들이 더 뼈아프고 굉장히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번 진실을
이미 열린 진실의 문이 이제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볼 것이고 네. 지금 페북 라이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페북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